그 2014년에 그 마이단 혁명이라고 합니까? 색깔 혁명? 네. 예, 그거를 미국이 이제 주도한 혁명이다.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적대적이지 않는 성향의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조금씩 흔들리면서 몇 번의 대통령이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그게 불행의 이제 씨앗이었죠. 그걸 뒤엎은 결정타가 이제 마이단 혁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가져오신 사진 보면 이 광장이 그, 폐허가 되어 있죠. 색깔 혁명, 우리의 아름다운 촛불시 이런 거하고 달라요.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확히 폭동입니다. 아, 폭동이었습니까? 당시 쫓겨난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서 진압하는 군경들을 이렇게 시위가 철수시키고 다음 날 이렇게 여야 간에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미 쿠데타를. 그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수년 동안 준비해서 CIA가 정확히 50억 달러를 투입한 성공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CIA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여러 경로에서 다 발표가 되고 있고, 그 이제 주 기획자가 당시 그 유럽의 지금 미 국무부의 이 아줌마, 국무차관이었던 빅토리아 눌런드. 지금도 미 국무부 차관입니다. 국무차관. 네오콘의 핵심입니다. 핵심. 미국 네오콘. 이 여자하고 당시 그 키프 주재 미국 대사 둘이 작당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는 전화를 서로 하면서 그 조각 명단을 이렇게 쫙 자기들이 하나 체크를 해요. 그게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미국이 주도한 쿠데타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거는 이제 서방 언론에서도 많이 드러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재무장관을 미국인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보건장관도 미국인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설명하면 CIA가 들어와서 공작 자금을 대가지고 유혈 폭력적인 어떤 이제 봉기를 일으킨 다음에 대통령 지네 마음대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눌런드하고 뭐 이제 대사가 전화 통화하면서 야 재무장관은 한동훈이 그 다음에 뭐 무슨 장관은 미국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앉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자기 손에 쥔 그런 사건이 바로 마이단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CIA로 봐서는 뭐 전 세계에서 수십 년 동안 수십 개 나라에서 해왔던 밥 먹듯이 하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아주 쉽죠. 근데 불행은 이제 온전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안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추이에서 보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틈타서 대통령이 되고 그 힘을 얻고 전쟁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이제 전쟁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작년 1월 달 그 미국의 그 아주 큰 싱크탱크죠. 랜드 연구소 비밀 보고서가 이렇게 폭로가 됐는데 그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유럽 전체와 러시아를 이렇게 이간시키고 격리시키고 러시아의 싼 에너지가 유럽으로 특히 독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양쪽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대리전을 이렇게 장기화하면서 옛날 아프간전이나 미국의 베트남전처럼 극한 소모전으로 수렁으로 끌고 가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분열시켜서 결국 나라를 쪼갠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러시아가 주 목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게 주 목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유럽도 박살내겠다. 동맹 궁핍화라고 이영현 교수가 표현하시죠. 그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힘이. 그래가지고 이 꼬봉이들을 이렇게 돈 줘가면서 따라와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제 앞가림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꼬봉이들 삥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얘들이 잘 나가면 안 되니까 이 기회에 러시아만이 아니라 유럽도 경제를 박살내겠다 하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그게 이제 랜드 보고서의 비밀 보고서에서 폭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독일은 실제로 이번에 작살났죠. 세계 최강의 제조업들이 뭐 줄줄이 망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유럽이 지금 경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그리고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농토? 우크라이나 유럽 거의 동유럽 최고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의 빵 바구니라고 하죠. 그렇죠. 보면 유럽 인구 4억 5천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EU 유럽연합 그 가입국이 27개국인데 4억 5천만 인구인데
우크라이나에서 충분히 먹여 살릴 수 멀리 있는 예. 광대한 그 흑토 비옥한 땅이죠. 이렇게 씨앗만 꼽으면 이렇게 자란다는. 그러면 미국이 이 땅을 자기네가 직접 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이 땅이 탐이 나서. 그 부분도 이제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 2000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서 그 IMF의 이제 구제금융 패키지를 네.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처럼 또. 뭐 40억 달러도 안 되는. 아. 근데 이제 IMF가 공짜로 주지는 않죠. 그렇죠, 항상. 네. 네. 그 외국인의 농지 그 소유 제한을 철폐해라. 아. 그리고 그 GMO 농작물 재배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예. 해외 초국적 농업 기업에 넘어가죠. 그 유명한 그 몬산토, 듀퐁, 카길 아. 이 기업들이 지배구조의 상층에는 그 세계 최대 그 자산 운용 기업 블랙록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이 기업들이 블랙록. 존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미국 쪽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경 개념이 없는 다국적 초국적 기업. 예, 초국적 자본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이 땅을 먹었다. 네, 예. 아, 그렇다면 이거 이제 전쟁에서 지면 뺏길 수도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도루묵이 되는 거죠. 도루묵이 될 수도 예.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돈바스가 그 우크라이나 전체 한 6분의 1 정도 면적밖에 안 되지만 이 산업이 완전히 몰려 있고 지하 자원도 몰려 있고 아, 그쪽에. 또 농토도 아주 그쪽. 좋은 데는 그쪽에 또 많이 아. 있대요. 이 묘한 참 축복받으면서 이 저주받은 땅 알짜배기 땅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농업 기업들은 더 깝깝하겠죠. 절대 저기는 포기할 수 없다. 예, 예. 근데 뭐 실력이 있어야 그걸 하는 거지. 뭐 지금 예. 이제 두고 봐야겠죠. 예, 실력이 안 되니까. 국내 언론들은 러시아가 이제 무기도 다 떨어졌다. 곧 패배해서 나라 쪼그라지고 푸틴도 망명할 거다. 최근에 무슨 정신장애도 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데 과연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과연?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이제 거의 그 망한 나라입니다. 지도에서 지워질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도 그렇지만 지금 그 전쟁 수행을 할 수 없고 경제 상황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전력도 50, 60% 이상 파괴돼 네, 있고 기반 시설이 거의 그렇죠. 파괴됐죠. 경제 활동도 거의 올스톱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지원금으로 해서 공무원 월급을 주고 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매월 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한 미국이 원래 작년에 지원한 금액만도 이미 1,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러시아 1년 국방비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이렇게 미사일이나 그저께 하루에 100기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퍼붓죠. 하루에. 그저께 또 쐈습니까? 예. 전국에. 그럴 정도로 그 거의 무제한적인 그 탄약 생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 유럽들은 지금 뭐 탄약 재고가 이틀에서 한 2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리고 생산 능력도 갑자기 키울 수 없는 그렇죠. 열악한 산업 구조로 좀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이제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맞섰다면 벌써 승패가 결정 났겠죠. 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미국과 나토가 계속 뒤에서 들이부으면서 지금 끌고 가는 중이다. 근데 이것도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계속 돈을 줄 수는 없다. 또 돈을 주면 또 이제 젤렌스키가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병참 보급선도 이미 그 서부에서 돈바스 이렇게 접경까지 거의 이제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 경로도 이제 그 러시아가 뭐 드론이나 정찰 위성으로 많이 보면서 이제 한동안은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여서 이제 하나하나 파괴시켜 나가는. 파괴시키는. 러시아의 지금 이제 전술을 보면 여기를 포위해서 끌고 들어와서 소모전 자기들 이제 희생을 줄이고 계속 포병 같은 걸 사용해서 소모시키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사실 유럽 최대 부패국으로 악명이 높았고 이 전쟁 전부터 또 유럽 최대 성 인신매매 수출국 또 성노동 착취국 또 포르노 생산국으로 이제 이름이 높았고요. 국가 부채도 뭐 전쟁 전에 1,250억까지 이제 치솟았고 91년도 이제 소련이 갑자기 해체되면서 당시 15개 그 연방들이 각기 이제 각자 도생의 독립으로 나서죠.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지 사실 뭐 30년밖에 안 된 신생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라가 그 어쨌든 30년간 서방이 집적되면서 그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결국은 미국에 먹혀버린 불행한 나라인 거죠.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려는 운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2014년에 쿠데타로 결정타를 이렇게 맞은 나라인데 91년 독립한 후에 그래도 이제 소련의 종주국이었으니까 그 전체 이렇게 부채 가지고 있던 부분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할당해야 될 부분들을 그냥 다 가져가 버려요. 아, 자기네가 우리가 동생 갖겠다? 나라니까. 아, 너희는 왜 그러니까 갖지 탕감을 마라? 해준 거죠. 아, 착하네요.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형제 나라로 생각하나. 왜냐하면 아. 900년대 키예프 공국 때부터 얘는- 한민족으로 살아온 거니까 아, 슬라브 민족으로. 그렇죠. 뿌리가 같으니까. 예, 역사, 언어, 문화 모든 게 다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나라인데 석유나 가스비도 할인해주고 지난 30년 동안 또 유럽으로 가는 그 유명한 가스관, 항만 사용료 흑해, 가스피아 이런 데에도 저렴하게 지원해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간 약 그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유무형의 지원을 해요. 직간접적인. 오, 네. 이게 서방의 지원들하고는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배신 때렸군요. 배신을 때리는 안타까운 거죠. 네. 제죽을 짓한 거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 독립 당시의 경제 규모를 보면 세계 17위 GDP예요. 남한의 6배 면적인데 한반도의 3배. 그리고 인구는 그 당시 한 4천만 됐나요? 인구는 얼마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하 자원이 이렇게 세계 4위의 가치를 띠는 네. 엄청난 희토류와 철광, 뭐 석탄 등등등. 그다음에 광대한 농토. 그리고 소련 시대에 아까 레닌이 떼주면서 건설해준 중화학 시설들, 철강, 자동차, 심지어 우주항공, 최첨단 기술까지 다 가진. 그래서 이 나라가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러네요. 그동안 이제 독립하면서 서방 자본에 뜯기고 민영화하고 농토 뺏기고 부패해지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이제 가난해지면서 시스템이 다 깨져버린 인프라가 그러면서 지금 그 유럽 최빈국이 돼버린 거죠. 세계 17위 에서 추락해서. 추락해서. 그렇죠. 뭐 한 3년이면 우리도 거덜날 것 같습니다만 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잘 살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렇죠. 천혜의 조건을 갖춘 그런 지역에서 또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으나 이 정치를 잘못하고 또 서방의 그런 어떤 압력이라든가 서방의 침투를 막지 못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거덜이 난 그런 이제 나라가 바로 우크라이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치화되면서 또 서방 쪽으로 붙으면서 자꾸 일본 편을 든단 말이에요. 친일 국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네. 그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제 방크나 민간 단체들이 항의 뭐 이렇게 수정하라고 요청해도 묵묵부답이고 11개 여당 다 이렇게 여러 개 여당 해산해버리고 해산. 그다음에 비판 언론들 언론 다 폐쇄. 폐쇄를 물리고 심지어 그 평화협상에 나섰던 작년 4월달에 그 주화파를 집 앞에서 그냥 암살해버려요. 다 암살. 출근하는데 네. 그냥 다들 보는 데서 그냥 암살해버려요. 그럴 정도로 파쇼화되는 사회가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를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젤렌스키도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왔다 가지 않았어요?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영상으로 영상으로. 국회에서 또 연설하고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박수치고, 그래도 닫게시마라고 계속 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야당을 11개 이상 당을 다 해산시키고 네. 언론 다 없애버리고 그렇다는 거고 또 아까 집 앞에서 반대 반대도 아니죠. 뭐 전쟁을 이제 끝내자 평화협상하자 협상탁에 올라간 자기 나라 사람 대표를 백주대낮에 쏴죽이는 거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승만 시절보다 더하군요. 그야말로 히틀러의 무소불위의 파시즘 체제하고 더하다고 해야 맞을 정도네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여기에 생물 실험실 네. 이 뭐 많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생물 실험실이 30여 개국에 336개. 예, 중국 외교부 발표입니다. 네, 중국 외교부 발표상.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게 몇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전쟁 과정에서? 푸틴이 이제 급습해서 네. 한 20개 정도를 찾아냈어요. 20개 정도. 전체로는 이제 46개로 지금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46개가 있는데 20개가 발각됐다. 예. 이번에. 미처 이제 다 폐기를 못하고 도망가느라고. 그게 이제 그 미국의 전체 국방부, 국무부, CIA 전부 포함되고 제약사들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연관돼 있고 전부 자금 세탁하고 이렇게 수많은 비밀 실험들을 하고 여기서 뭐 이 생물학 실험실 차려가지고
뭐 했을까요? 여기서 개보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 이게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했다고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원숭이 두창이나 뭐 심각한 그리고 슬라브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잘 듣는 어떤 바이러스 개발하고 그걸 이제 특히 드론이나 뭐 조류 강물을 통해서 뿌리는 이렇게 실험들을 시도도 하고 기록들이 다 이렇게 지금 문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는 생물학 무기 연구소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최소한 9개 이상. 9개 이상. 예, 부산 미 8부들을 포함해서 전국에 지금 퍼져 있고. 소위 주피터 프로그램이라고 예, 했던. 그렇습니다. 주피터 센터, 켄타우로스 여러 이름으로 지금 변형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생물학 실험실이 미국 생물 실험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데 뭐 집중적으로 분포된 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드러난 건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고 이게 묘하게 중국과 그 러시아의 국경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돼 있어요. 중러를 상대로. 예. 그러면 또 다른 나라는 어디에 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뭐 예속돼 있으니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실험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이렇게 검증할 수도 없고 계속 사고도 나죠 가끔씩. 그래서 이제 한국이 불행하게도 그 전 세계 그 미국 그 생물 실험실의 총괄 센터로 이게 네트워크로 모든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이고 그다음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가겠죠. 그 센터가 우리나라에 있다. 예. 서울대 우희정 교수가 늘 주장하는 이 상당히 이제 민족이 전체가 공멸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제 비참한 게 미국이 이제 과거 731 부대 모든 기록들을 그 전범 사면 조건으로 인수해서 한국 전쟁에서 썼죠. 그걸 써먹은 거죠. 52년도에. 맞습니다. 써먹었고 지금도 전 세계 총괄 센터로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인류 전체에 대해서 그 문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럼요. 이건 미국이라는 제국이 아무리 이렇게 쇠퇴해 가더라도 차마 이렇게 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단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731 부대도 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부대인데 그 부대를 인수해서 전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 생물학 무기를 연구하고 실험실을 운영해 왔다. 이번 전쟁이 끝난 뒤에라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단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왔던 그 영화 괴물 또 사실 이걸 모토로 해서 나온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산의 미군기지에서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독극물이 괴물을 키워서 이런 걸 암시하는. 이미 그때도 이제 영화의 감독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이 정리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좋은 얘기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여기서 다룬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한국에서의 언론 보도만 접해온 분들한테는 상당히 논쟁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놀라운 어떤 주장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쪽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이런 보도, 이런 뉴스도 앞으로 계속 보시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시겠죠? 예.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